다음은 모 언론의 어제 10월 15일 저녁 7시 34분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제목은 희한한 평양 남북 축구, 결국 관중도 골도 없이 끝났다. 기사의 내용으로는 남북한 축구 국가대표급 경기가 평양에서 열린 건 1990년 통일축구대회 이후 29년 만인데, 경기가 치러진 김일성 경기장에는 다른 월드컵 예선이 열린 경기장에선 볼 수 없는 진풍경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대회를 주관한 아시아축구협회의 규정에 따라 방문팀인 한국의 애국가와 태극기가 경기 직전 개양됐다. 여기까진 정상이었다. 북한이 중계팀의 방북을 허용치 않으면서 생중계가 없으리라던 예상도 그대로였다. 취재진이 없다 보니 기자회견에도 북측 매체 소속 기자 5명만이 참석했고, 경기 당일엔 선수들의 지원을 위해 방북한 대한축구협회 소속 관계자 2명이 기자증을 발급받아 일일 기자 역할을 했다. 그러나 북한이 전날까지 약속했던 경기장 내 인터넷은 먹통이었다. 이 때문에 경기 진행 상황을 이메일을 통해 서울에 알려주기로 했던 계획은 무산됐고, 아시아축구연맹의 홈페이지에서 경기 결과를 확인해야 했다. 북측이 선수단에 휴대폰이나 직통전화 회선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깜깜이 경기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된 것이다. 무엇보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리는 순간까지도 관중석에 주민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고요 속의 경기가 된 건 보기 드문 장면으로 기록됐다. 정부 당국자는 국내외 프로축구나 국가 대항전을 하면서 관중들 간의 충돌이 벌어져 징벌적 차원 또는 재경기를 하면서 무관중 경기가 열린 적은 있다면서도 남북한의 경기에서 관중 없이 치른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양한 경로로 남측 응원단을 평양에 파견하려 했지만 북측이 호응하지 않아 불발됐다며, 이후 북측의 일방적인 응원 속에 경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북측 당국이 아예 관중을 오지 못하게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홈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하는 2차 예선에서 북측이 홈팀임에도 불구하고 자국 응원단 없이 경기를 한 건 국제사회나 남측의 비난과 지적을 의식해 실력으로 겨뤄보겠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선수단 55명 이외의 인원에 대한 방북을 불허하면서 국내에선 10만 명대 제로의 응원을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북한은 지난달 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레바논과의 경기엔 다수의 관중들을 동원해 응원했다. 따라서 북한이 최소한의 선수단만 받아들인 건 경색된 남북관계, 즉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남북관계가 좋아졌다면 응원단이나 중계진의 평양 방문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며, 북측이 남측 정부에 대해 뭔가 서운함을 드러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렸던 만큼 평양 월드컵 예선이 유사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이 사전에 원천 차단하는 차원에서 깜깜이 경기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인조 잔디구장인 김일성 경기장을 선택하고 한국 선수단의 서울 평양 직항 노선을 허용치 않은 건 나름 홈팀의 이점을 고려한 것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는 김일성 경기장은 일제시대 해외에 있던 김일성 주석이 1945년 10월 14일 평양의 귀환에 처음으로 연설한 곳에 세워진 경기장이라며, 북한 내부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만큼 선수들에겐 지지 말라는 정신력을 주입하고 상대편에겐 위압감을 주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2017년
이곳에서 경기를 펼쳤던 여자 축구 대표팀 지소연 선수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경기 시작 전 북한 선수들이 죽이고 나가자고 소리쳐 기싸움에서 지면 경기를 해나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개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가